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11월 12일하고요. 1월 2월하고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억이죠. 이 갑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파니까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물건을 뭐라 한다? 물건을요. 이것을 권리의 객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의 객체. 다른 말로 이것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법률 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물하고요. 객체하고 물건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 한다? 을은 말을 듣는 사람이죠.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요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 청약하고요 승낙이 나오는 거예요.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이 청약과 승낙은 뭐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사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책 속에 여러 군데서 이거 뭐가 나오냐 이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청약이라는 것이 의사표시고 승낙이라는 것이 의사표시고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된다? 일치가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합의가 있다. 합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매매라고 하는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매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고 매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매매하고 증여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계약. 그러니까 만약에요 매매 계약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나온다? 그냥 매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매매가 있으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뭐가 생긴다?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 그런데 이 청구권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딱 계약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다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99%는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99%는요.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뭐라고도 말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이것을 권리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관계요. 그럼 이런 법률관계가 비교된 게 무슨 관계다? 이것을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요 이 인간관계에서 뭐가 나오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의동승 시 예전에 초창기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 이때는요 시험이 아주 자주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하고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을 이제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나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은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찾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고요. 이 권리를 법률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민법을 뭐란다? 그것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민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면 또 민법은 뭐냐? 사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법이다. 그래서 이 실체란 말하고 여기 권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기법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법에서요.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그러면 이 실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등기도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요? 갑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가 을 앞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권리 관계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 말을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 가다 보면 물권법이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게 사법이냐 공법이냐가 시험에 나오죠. 사법이냐 공법이냐요. 우리가 이 사법이라는 것은 1대1의 관계, 대등 관계, 즉 갑하고 을하고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법은요 항상 뭐냐면 공법은 국가 기관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공법이라는 것을 뭐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건 이것을 그냥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면 그 부동산 공법 있죠? 그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국계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농지법 다 뭐다? 국가기관 즉 지방자치라든가 국가라든가 이 관계하고 우리 개인 즉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이 두 사람하고 국가기관하고 관계 이 상하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다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법이다. 그러니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뭐란다? 사법이다. 사법이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국가는 꼭 국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다음에 세법 있죠? 그다음에 공법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하고 다루는 거죠? 국가 기관하고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법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절차법적이죠. 절차라는 것은 순서를 따진단 말이죠.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어느 과에다 배당을 하고 그 배당받은 과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서류 심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반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절차 과정을 따지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1대1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법이다. 그러면 뭐다? 실체법 관계다. 다른 말로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을 뭐란다? 법률관계다.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다. 그래서는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이해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볼 때 항상 권리자의 입장에서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의무자의 입장에서 책을 본다. 그게 아주 큰 문제예요. 책은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정말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된 게 아니고 그건 의무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죠. 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법이 쓰였기 때문에 항상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죠? 물론 그러면 권리만 있냐? 그건 아니죠. 권리 다음에는 뭐가 항상 숨어 있어요? 의무가 항상 숨어 있지만 법을 쓸 때 권리자 의무자 다 쓰려면 나중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법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 때도 항상 권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 계약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 뭐라 한다?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가지고요. 이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그래서 원인행위다,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 있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 결과를 뭐라 한다? 결과를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 그래서 이것을 효과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란 말하고 법률 요건이란 말하고 법률 효과란 말이 상당히 사실은 그냥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가이노트 보면 아마요 왼쪽이 아마 그림으로 그려져 있겠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줄이느냐. 여기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 의사표시죠. 승낙을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뭐다?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나누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그럼 이때의 법률 사실은 청약이고 여기에서 법률 사실은 뭐다? 승낙이죠. 이해됐나요? 청약이고 승낙이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요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기청권, 대금청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하고 대금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 이렇게. 이 효과를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등기청권하고 대금청권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보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고 법률 요건이 원인이 돼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고 그렇잖아요.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뭐가 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그냥 다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그 법률 요건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림으로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A라고 읽을 필요가 없고 A든 B든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들어가면 돼. 그 단어가.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법률 사실이 구성 요소를 한다. 근데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잖아요. 결과는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 원인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률 행위예요. 우리 민법 총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 행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한번 민법 총칙 풀었잖아요. 거기 보면 법률 행위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는 물어보면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왜?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 행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법률 규정이다.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잖아요. 원인은 항상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규정이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효과는 어디에 되냐?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효과 결과가. 원인이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지금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750조에 보면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불법 행위. 그럼 이 불법 행위를 읽을 때 어떻게 있냐? 민법 제 750조죠. 민법이 법률이잖아요. 제 750조가 규정이잖아요. 그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뭐다? 법률 행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이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한다. 그럼 손해배상 의무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750조에요.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법 750조 뭐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딱 여기까지고 원인.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결과. 알겠죠? 이것이 다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죠. 그다음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음으로부터 자신은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 알겠죠?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반환 의무죠. 그럼 나는 반환 의무면 상대방은 뭐가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죠. 나는 반환 의무, 상대방은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그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요, 우리는 부당이득. 사무관리는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알겠죠? 여기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뭐라 그래요? 준법률 중에서요, 하나가 뭐냐? 채권이죠. 무권대리 있어요. 혹시 이런 무권대리 기억나나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 그걸 채고권이죠. 채고했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뭔 걸로 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버려.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법 131조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알아야 되냐? 봐봐요. 일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알겠죠? 여기 딱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알겠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는 자기는요 법률상 원인 없어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사무로 관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무 관리고요. 법률행위는요 뭐냐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요, 의사표시 수와 방향이라고 해요. 수와 방향. 자, 지금부터요 이것을 좀 더 보면 먼저 한번 볼까요? 단독행위요. 이 단독행위는 방향이 어떻게 방향이 단독행위 이렇게 가 일방으로. 그래서 단독행위 이렇게 가 일방적으로. 계약은 뭐죠?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이렇게 가 이렇게 서로가 뭐한다? 대립해. 몇 개 가요? 두 개 뭐가? 의사표시가 뭐한다? 대립해요. 대립만 하면 안 돼. 서로가 대립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요. 반드시 계약은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두 개가 반드시 대립해. 두 개가 대립해. 한번 볼까요? 여기요. 쭉 여기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계약이죠. 계약은요. 여기 의사표시 두 개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죠. 대립.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대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립하니까 뭐예요? 두 개가 지금 대립하죠. 그래서 이걸 두 개가 대립한다. 합의가 있어요. 그럼 뭐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는 뭐냐면 여기는 두 개가 서로 대립하죠. 키워드가요. 그냥 합동행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 이번에 여러분요 서울시장 선거하잖아요. 그럼 선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요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은 뭐다? 원심력이죠. 서로가 안으로 모여드는 것은 뭐라고 한다? 구심적이죠. 구심적이고 평행적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요 투표를 할 때 각각 어떤 잘 사는 사람은 두 표고 못 사는 사람 한 표고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몇 표다? 한 표씩 평행적으로.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이것을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행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죠. 사람이 모여있는 그걸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단법인은 언제 시험에 딱 한번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인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사단법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사단법이 뭐다?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면서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때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면 무조건 다 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계약에서요. 우리가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요. 그것은 뭐냐면 매매하고 교환하고 그러면 증여예요. 소유권 이전은 이거밖에 없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우리가 무조건 등기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빌리고 등기하죠. 돈을 빌려주고 등기하면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등기를 해줘야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유권 이전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사용대차, 대차가 있죠. 뭐가냐면 사용대차고요. 사용대차고 그다음에 소비대차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임대차가 있죠. 그래서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또 하나가 뭐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도급. 이종 도급은요 우리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무튼 소유권 이전은 매매, 교환, 증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때 법률행위는 그냥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증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D가 계약이란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고. 안 써도 매매와 교환과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도급은 뭐죠? 도급. 우리 집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도급이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뭐죠? 사용대차는 내가요 오늘 필기도구를 안 가져왔단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필기도구 빌릴 수 있죠. 그거 빌리고요 쓰고 다시 돌려주죠. 그것을 뭐한다? 사용대차라고 그래. 공짜죠, 공짜. 소비대차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소비대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가 뭐냐? 돈 빌리는 거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 그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는요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차 이렇게. 이것은 유상이고요. 이 사용대차가 소비대차는 원칙이 무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소유권 이전은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밖에 없다. 이것만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 단독행위에서 문제가 돼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단독행위는요. 그러면 이제
단독행에서 상대방이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죠? 여기 유언, 유언서나 유증.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서요 자기 유언서에다 쓴 거예요. 내 재산이 이런 것이 있는데 상가 건물은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요 두 사람 간에 합의로 공짜로 주면 증여라고 그래요. 증여. 그런데 유증은 단독행이에요. 유증은 뭐냐면 한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이거 누구한테 줘 나 죽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걸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유언 유증 재단법인요. 재단법인 사람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 이렇게 이해하라고 내가 이해하지만 재단법인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이죠. 학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장학재단. 알겠죠? 또 미술관. 이런 거 있죠? 그런 다 재단법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그다음에 점유권이요. 그다음에 상속이요.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포기하는 거 그것도 뭐다?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소유권 포기 이게 중요해요. 소유권 포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란 말이 나오고 합유 지분의 포기가 나와. 합유 지분의 포기 이렇게. 합의라는 것은 공동으로 두 사람이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때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이게 포기죠.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공유 지분하고 합유 지분은 상대방이요. 죄송해요. 여기 소유권 포기. 이 소유권 포기는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있죠.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송해요. 상대방 없는 거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거. 그러니까 같은 포기여도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알겠죠? 소유권의 포기는요 상대방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권 포기 대표적인 뭐죠? 쓰레기 버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요 껌 씹고 껌 내 거잖아요. 내 입에 있죠. 내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거면 남의 입에 있어야 되잖아요. 껌 씹고 난 다음에 단물 빠지면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 포기는. 그다음에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상속은 어디다 포기해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한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상속은 누구한테 어디다 포기해요? 가정 법원에다 포기해요. 법원. 알죠? 그래서 법원은 같은 상속인끼리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그런데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요, 합유 지분의 포기는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8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8가지를. 알겠죠? 8가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이니까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은 여기 뭐가 있죠? 면제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추인하고 뭐가 있고? 철회가 있고. 뭐가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고. 취소가 있고. 알겠죠? 다른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요 3회 보면 강의 노트에 3회 보면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봐봐. 해제, 해지, 취소, 동의, 추인, 철회, 면제, 상계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모두가 몇 가지죠? 8가지죠. 그럼 왜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시험에 지금 나오는 걸 얘기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한번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봤잖아요.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되냐? 여기 법률 요건하고 뭐하고 비교되죠? 법률 효과가 비교되잖아요.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가.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원인이 아닌 것. 뭘 묻는다? 결과, 효과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언제나 정답은 효과예요. 정답은 언제나 등기청권이에요. 알겠죠? 등기청권은 뭐에 속한다? 법률 효과에 속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럼 하나만 찾으면 돼. 뭐? 법률 효과. 이걸 의무로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금을 가지고 시험을 내지 않아요. 이건 반대급부예요. 우리가 물건을 말한다. 물건 소유권을 말한다. 급부라고 하고 돈을 말한다. 돈을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 물건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문제를 내면 우리가 법률 효과를 뭐라고 낸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은 법률 효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다?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요건 중에서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2가지가 있죠.
다해서 시험에 뭐라 한다?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뭐라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단독계약 합동행위죠. 단독계약 합동행위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시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 사단법인이 낄 수 있어요. 다른 시험이 실제로 나왔고, 알죠? 사단법인도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계약은 다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여기 있는 게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어디에 시험이 나오냐?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단독행위와 계약이에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너무나 많은데 15개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것을 언제 다 암기하냐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단독과 계약을 물어보면 여러분요 아마 강의 노트요 어디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마 3회 있을 거예요. 3회요. 3회 맨 밑에서 쓰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단독이죠. 단독이고 이건 계약이에요. 이런 봐봐. 우리가 시험을 나올 때 무조건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것을 시험에 문제 낼 거 아니에요. 왜? 너 틀려라 이렇게 헷갈리다가 답답해서 죽어라 이런 거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독행위가 보면은 여기 일방행위란 말이에요. 일방행위. 그런데 일방행위인데 계약은 뭐라고 돼 있어? 일방 예약이죠. 예약.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예약. 여기는 뭐 일방행위 비슷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여기는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권이에요. 해제인데 여기는 무슨 해제예요? 합의 해제죠. 합의가 뭐예요? 합의는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죠? 증의 맞아 아니 유증이죠.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이죠. 유증은 단독. 여기는 뭐가 있어요? 증여 있죠. 증여 이렇게 증여가 있죠. 증여 이렇게. 채무 면제는요? 면제는 뭐예요? 면제는 단독이죠. 인수는 채무 인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채무 인수라는 것은 갑이 여기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요 을이 없어지고 그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채무 인수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과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에 대해서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바뀌는 거죠.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없어지고 병이 채무자가 되니까 그냥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 인수 이것은 뭐가 된다? 계약이다. 이렇게. 이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지. 무작정 있잖아요. 입닥 해가지고 단독과 계약에서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박스에 딱 나와 있는 뭐가 있다? 4개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4개가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둘 중 하나를 물어볼 때는 언제나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거.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거죠. 최근에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거. 왜냐면 다 내는데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걸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확한 게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을 때는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암기해야 되죠. 둘 중 하나를 위에 것을 암기하든 밑에 것을 암기하든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는 상계가 뭐냐 퉁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받을 게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6천만 원을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1억을 갚고 6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으면 돼요? 4천만 갚으면 되죠. 이것을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한다 유효, 철회한다 무효,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법령을 동의하고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8가지를 분명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 유종, 재단법인, 재단법인 이것은 뭐다?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은요 우리 시험에 몇 군데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책을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냥 보지 말고 먼저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가 뭐냐면 법률 요건이에요. 전부 다가.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령이, 그다음에 단독계약, 합동행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 효과는 등기청권, 대금청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도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거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그다음에 여기에서요. 단독행위 아닌 거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거 뭘 물어?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다. 이렇게 이것을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볼 것이에요. 법률 사실. 알겠죠? 법률 사실. 그러면 여기 잠깐 지우고요.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시험에요. 예전에는 좀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요즘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들었어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사실은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법률 사실은 아마 3에 나와 있을 거예요. 3. 강의노트 3. 그 법률 사실은 뭐냐? 용태하고요. 사건으로 이루어졌어. 그럼 다 봐봐.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용태하고 사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거 볼 때 표를 볼 때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표를 볼 때 사람은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뭐가 있어? 여자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고 하지만 둘 다 어디에 속한다? 사람에 속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요. 용태하고 사건은 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에 속한다. 둘 다 법률 사실. 알겠죠? 그런데요. 용태는 뭐가 아니다? 사건이 아니고 사건은 뭐가 아니다? 용태가 아니다. 그럼 용태가 뭐냐? 용태는 인간의요.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죠. 태양이라는 것은 나눈다, 분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의 법적인 사고 있죠. 이 법적인 생각들을 분류해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용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건은 용태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우리 시험 17년가 그때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렇게. 그럼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것을 뭘 묻는다? 사건을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면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완벽하게 법을 이해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벽하게요. 그래서 강의가 민법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 어떻게 책을 본다. 그 요령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니까 뭐 이거 우리가 능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건 양성 봐봐. 사람 생각 관계 없는 거 뭐가 있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가는 거. 시간은요. 내가요. 나는요.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좀 한 10분만 자고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시기가 10분만 딱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났어요? 4시간 자고 일어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는 내 생각 관계가 없죠. 그래 취득시효, 소멸시효, 시간의 경과. 그다음에 생과사, 태어나고 죽는 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태죠? 용태는 다 지금부터 다 보지 말고 여기 외부적 용태가 있고요. 외부적 용태 말을 보면은 암기하지 마. 이거 암기 안 해도 돼. 외부라는 것은 밖으로, 용태는 뭐죠? 정신이죠. 생각을요 밖으로 드러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하죠. 행위한다. 그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속에 머무는 걸 말한다. 내부적 용태죠. 마음속에 있는 거 내부적 용태. 이 내부적 용태 중에서 여기 의사적 용태가 있고요. 관념적 용태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의사적이라는 것은 뭐냐? 의사가 D가 무슨 의사 이렇게. 뭐가 있죠? 소유의 의사, 점유 설정 의사, 사무 관리 의사. 이런 것을 의사적이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죠. 암기하지 말고 있죠. 관념적인은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여기는 선의하고 악이란 말이 있어. 선의하고 악이. 우리 민법에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것을 선의라고 하고 악이는 뭐한다? 안다 알고 있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선의 악이. 그럼 여기서는 다시 이제 봐. 우리 보면 가끔요. 민법에 이렇게 기출문제 모의고사 같은 해설을 보면 아주 엉뚱하게 해설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여기 보면 선의하고 악의가 있죠. 선의하고 악의. 선의인데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과 무과실은 과실이 있느냐 무과실이냐. 이 과실과 무과실은 선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걔는 몰라. 선이네. 근데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 그러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선이야 몰라. 선의인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이미 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잘못이 있나 없나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실과 무과실이라는 것은 항상 선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악의하고 과실이 있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의인데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 말하죠. 악의이거나 또는 뭐다? 과실이 있거나 그러지 악의하고 과실이 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런데 보면 뭐 다른 해설 쓰는 거 보면 악의이면서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과실과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느냐? 선의인데 과실이 있고 선의인데 과실 없느냐? 선의 무과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과실한 걸 알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알았는데 알 수도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요 대칭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악의는 악의인 거예요. 알죠? 항상 선의에서 과실이 있느냐 무과실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이 악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선이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사표시단이다. 의사표시단이다? 아니다.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일 뿐이다. 법률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외부적 용토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은요 적법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법행위가 있어. 이건 암기해야 돼. 위법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위법행위는 뭐냐? 이것은 암기해야 돼. 위법행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법행위.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하고 딱 두 가지.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하고 뭐하고 불법행위. 이 딱 두 가지만 위법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말할 때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다.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뭐예요? 그건 위법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이 적법행위에서 여러분요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법률행위예요. 내가 지금 법률행위 왜 다 지웠냐? 다시 쓰려고 지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했으니까요. 다시 복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준법률행위예요. 말을 봐봐. 말을 보면 얘는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뜻이 뭐죠?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닌데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아닌데 쟤는 꼭 하는 행동이 꼭 여자 같아. 우리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여자다 아니다. 아닌데 여자스럽다. 여성스럽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하는 게 그 사람은 성격이 완전 남자 같지 않니? 이렇게. 그래 여자인데 남성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준이란 말을 쓴 거. 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아니다. 아니니까 두 가지가 비교되죠.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보면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가 비교되니까 시험에 뭐라 나온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 그걸 항상 그걸 알아야 돼. 준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거 뭘 물어? 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묻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법률행위 아닌 것,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아닌 것, 법률행위 이렇게. 지금 여기 법률 사실에서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우리가 암기할 것은 뭐냐? 암기할 건 첫 번째 용태가 뭐냐? 암기해. 용태는 인간의 정신 작용이다. 그럼 사건은 정신 작용이 아니다. 그 정도로 암기해야 돼. 대표적인 게 시간의 경과다. 그다음에 선의하고 악의는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위법행위로 뭐가 있다? 위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이 정도 말하면 돼. 체계 필요 없어. 체계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정도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돼. 시험이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학생들이 꼭 물어봐.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다. 그게 아니에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준법률행위 뭐야? 법률행위는 우리 아까 여기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 여기 들어있잖아. 법률 요건에 보면 여기 법률행위가 들어있고, 법률행위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뭐가 들어있어요? 준법률행위가 여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는 원래 법률 요건이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사표시는 법률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법률이 뭐예요?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이루고 있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왔을 때 쭉 와가지고 법률행위가 여기 왜 있지? 저기 법률 요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왔잖아요. 약간의 뇌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왜 저기서 봤는데 왜 다시 이거라 하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법률 요건. 근데 그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다? 의사표시가.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럼 여기 있는 거 뭐? 여기도 또 뭐가 있다? 의사표시 아닌 거. 여기도 표현 행위가 있고. 표현이란 말이 뭐죠? 표현. 겉으로 드러내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보다 표현의 반대가 뭐예요? 비표현 행위죠. 비표현 행위. 표현을 하지 않은 거죠. 표현하지 않은 것을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행위 이렇게. 이건 뭐다? 표현행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봤으니까 좀 이따 쓰면 되니까 표현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다음에 감정의 표시. 여기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순수 사실행위하고요. 여기 또 뭐가 있다? 혼합 사실행위하고 이렇게 했죠.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순수하고 혼합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뭐라죠? 의사. 여기는 뭐 관념. 여기는 뭐 감정이죠. 통지는 뭐죠? 통지가 뭐죠? 통지는 어떤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 뭐 통지문 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북에서 무슨 통지문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북에서 우리한테 뭐를 알려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하는 것은 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 여기 관념, 관념 뭐죠? 생각. 여기서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봐봐. 감정의 표시는 뭐죠? 용서죠, 용서. 용서고요. 여기 의사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뒤에가 무슨 말이 있다? 최고. 최고를 말한다. 독촉을 한다고. 독촉. 최고. 또는요 거절. 여기는요 통지. 여기요 승인, 승낙 이렇게. 알겠죠? 통지, 승인, 승낙 이런 말이 뒤에가 딱 따르면 이것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암기한다? 뭐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알겠죠? 그냥 의체거 관통상, 최고 거절, 의체거. 그러면 관념 통지, 뒤가 무슨 통지, 승인, 승낙, 의체거 관통상 이렇게 암기하면 돼. 의체거 관통상. 그럼 뭐가 문제냐? 다음 중에서 뭐냐? 의사 표시가 아닌 거. 그러면 이걸 묻는 거라. 이걸 묻는 거라. 이거. 알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뭐래? 나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본학자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일본학자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기본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원래 이것은 어떻게 하죠? 민법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 누구 책에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걸 그냥 강의를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뭐 아마 공주사 선생님 중에서 10명 중에서 9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그런데 가서 이제 내용이 중간에 계속 나와 이런 말들이. 그럼 그때 이 말이 그 말이다 얘기 좀 돼. 한 두세 번만 터치하면 아 그렇구나. 누구나 다 암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튼요 시험에 나온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놓으라 이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묵건들에 쭉 가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네. 이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 계약.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 뭐? 사단법인. 사단법인. 그 다음에 단독은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자 없는 거 먼저 시작. 유언 보고의도 돼.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다 여기까지 암기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무리 몰라도 양심 있으면 세 가지는 암기해야 돼. 상대방이 없는 건 유언, 유증. 유언, 유증 봐봐. 유언하고 유증은 사람이 죽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유증. 상대방이 없죠. 재단법인은 뭐만 있으면 돼? 재산.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학재단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알겠죠?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죠. 여유가.
여유가 되면 그다음 세 가지 뭐다? 소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그다음에 상속포기, 상속포기 이렇게. 이러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요, 그 뭐죠, 그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하러 가네, 이렇게 딱 해야죠. 알겠죠? 이게 왜냐면 이게 생활화가 돼야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내가요, 가서 뭐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 가잖아요. 알았어, 내가 그럼 소유권을 포기하고 오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소유권을 포기, 그거 말보다 상대방 없는 것이다. 자, 상대방 있는 것은 뭐? 있는 것은 먼저 뭐 채권자가 뭐 면제하고 뭐 상계. 알겠죠? 또 뭐가 있다? 법정 대리인의 맞아,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그다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다음에 세 가지 해제, 해지, 취소. 알겠죠? 이거 해제, 취소는 수도 없이 보니까 관계 없어. 알죠? 수도 없이, 앞으로 수도 없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동의도 그렇고.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다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요, 먹고 살만하면 일단 암기할 것은 그때그때 암기해야 돼. 우리가 보면 암기는 꼭 이건 나중에 암기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암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가지고 암기될 거면 지금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는 하다 보면 당연히 까먹죠. 그래도요,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암기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돼. 이것은 이 8가지는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 봐봐. 글자가 다 몇 글자씩이에요? 얘는 몇 글자예요? 다 2글자.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얘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이 아닌 것, 이 말이죠. 5번에 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범령이가 아닌 것, 존범령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금까지 모든 국가고시에 다른 시험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2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암기한다. 자, 그럼 다시 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를 보냐면 여기서요, 이제 용태하고 사건인데, 용태하고 사건은, 용태는 뭐다? 정신작용이고 사건은 정신작용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시간의 경과다. 그 다음에 선의하고 악이다. 선의하고 악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자,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그 정도 알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의사표시하고 존법령을 비교한다. 자, 의사표시는요, 단독, 계약, 합동이. 다시 뭐라고? 단독, 계약, 합동이. 단독은 뭐가 있다?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는 뭐가 있다? 사단법이다. 사단법인 상대방 없는 것 3가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좀 더 머리에 내공간이 여유가 있죠? 3가지 뭐가 있다?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상속 포기.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것은 8가지죠? 처음에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그럼 다른 데서 보통 보면 다 100%요? 이것을 2문자 따고 암기하더라고요. 이건 2문자로 따서 암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것이고 추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철회는 상대방이 하는 것인데 2문자만 따가지고 이러면 하잖아요. 그러면 막상 철회나 추인 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항상 어떻게 해야지 이게 2문자로 생각나느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문자는. 알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리고 2문자가 따야 될 것들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것들. 알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추인 가서 철회 가가지고 하면 이거 추인은 뭐죠? 그러면 생각이 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아니다. 그런데 2문자로 따르면 반드시 2문자로 물어봐야지 그때 생각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면 꼭 그러죠. 와가지고 야, 그 3번 너무 쉬운 게 나왔지 이렇게 하면 3번이 뭔데? 아, 있잖아 그거 뭐 이렇게 그게 그 말이야 꼭 이렇게. 알겠죠? 왜요? 그걸 물어봤어야지 됐는데 생각이 나왔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시험이 나올 때 뭐다? 여기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뭘 묻는다? 표현행위를 묻는다. 의체과 관통상, 최고고절,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자, 순수사실형, 혼합사실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요, 이게 가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몇 군데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순수사실형과 혼합사실형은 대리가 인정되냐 안 되냐, 또는요 남의 것에서 한 번에서 나온단 말이죠. 순수는 뭐냐? 매작물 발견, 매작물 주소, 그다음에 가공, 물건 만든 거죠. 그다음에 발명 이렇게. 그다음에 혼합사실은 사무관리, 아까 했죠. 사무관리, 부부가 동거하는 거, 부부의 동거.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 먼저 삼토끼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유실물. 알겠죠? 그게 사부 선물이야. 사부 선물. 그래서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해라. 혼합해서.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알겠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물건의 인도. 사부 선물. 이건 왜 두 문자 따냐? 시험에 잘 안 나와. 알겠죠?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뭐 뒤에서요. 꼭 한 두세 군데에서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건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 순수사실행. 예전에는 이게 시험이 나왔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뭐 앞으로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A, B, C, D 등급 하면 2등급이다. 알겠죠? 우리가 시험이요. A, B, C 등급으로 나누죠. C 등급으로 나누면 상중하로 나누면 얘는 2등급이라니까요. 알겠죠? D도 아니고 E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약간 필요하다. 공부할 때는. 아 이때 뭐다. 그런데 여기 뭐가 안 되냐. 여기는 또 중요한 건 대리가 안 돼. 대리가 안 돼. 그다음에 용소. 이러면 용소를 대신해 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대리가 안 돼. 근데 이건 뭐가 돼요? 대리가 돼. 의사표시는 당연히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되고. 이건 대리가 되는 거. 그래서 오직 대리가 되는 것은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가. 알겠죠?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요. 예전에 시험에 박스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했냐.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번 뭐냐? 1번 뭐 도급 계약, 도급. 또 2번은 뭐 유증. 3번은요 최고. 4번은요 매장물 발견. 5번은요 뭐 여기요 무중물 선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이게 의미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요 표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의사 표시에 관한 것을 유추 적용해. 그러니까 유추 적용한다.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다른 것은 유추 적용에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이것은 분명히 의사 표시가 아니잖아요. 의사 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의사 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 우리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거든.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나중에 이 노트나 책에다 나와 있지만 채권 양도의 통지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 나와. 왜요? 통지는 뭐다? 준법률행위인데 뭐가 적용된다? 의사 표시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요 좀 더 해야 돼. 좀 더. 여러분 2번 2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여러분요 이게 여기서 이제 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요 여기요. 거기는 그냥 바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이렇게 원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월 1일 여러분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뭘 주죠 여러분요? 계약금을 주죠. 계약하면서 보통 계약금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월 1일 뭘 주죠? 중도금을 주죠. 중도금. 4월 1일 뭘 주죠? 잔금을 주죠. 그러면 잔금을 주면서 뭘 주죠 여기서? 잔금을 주면서 뭐죠? 등기를 해줘. 등기 서류를 줘. 그걸 잘 알아야 돼. 등기 서류를 줘. 그 다음에 5월 1일 뭘 한다? 등기를 격려받죠. 등기를 이제 완료하죠. 자요 이렇게요. 이 계약하는 것 이것을 뭘 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행위. 그다음에 여기 중도금 진 것을 뭐한다? 이것을 일부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를 이행한다 이렇게. 일부 이행 이렇게. 그다음에 잔금하고 등기 서류 주죠. 이것을 뭐한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등기 격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뭐 결론만 딱 나와 있죠. 채권행위는 뭐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 페이지 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 이 말이죠.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행위에서 채권행위가 있죠. 계약금 주죠. 계약하죠. 중도금 주면 일부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잔금하고 등기 서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란다? 등기를 격려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이걸 보시죠. 이걸 보면 이제 이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지금부터 보시면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채권행위다 이런 말이죠. 채권행위.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뭐죠?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를 주면서 뭘 받는다? 잔금을 받죠. 잔금. 이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채권행위라면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계약을 하면 맨 끝에 가봐. 계약을 하니까 갑은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갑한테 잔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의무 부담행위.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로 뭐를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채권행위는 항상 의무로 부담. 여러분 여기서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걸 우리 알아야지. 어디서 이걸 봤느냐? 토지거래 허가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가 없으면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알겠죠? 의무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가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채권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부담행위라고 하기도 해. 그런데 이 의무 부담은 누가 하냐?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 누구든지.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건물이 갑의 거잖아요. 갑의 것을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을이 남의 물건을 을이요, 자기가 매도인이 되고요, 여기 병이요 매수인이 돼가지고 남의 물건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한테 을이 이걸 사가지고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 안 주면 을이 병한테 등기 못 주죠. 그럼 병이 열받으니까 병이 을한테 쫓아가겠죠. 이걸 무슨 책임이라 한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법에서 나중에 배워요. 이건 담보 책임의 문제지 일단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나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계약하면서 반드시 이 물건이 매도인의 소유 또는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그때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타인 소유물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남의 것인 줄 알았으면 이 계약 안 했어, 이런 사실이 인정될 때만 그것은 계약을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단지 타인 소유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제나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의무보다는 누구든지. 그런데요, 여기 물권행위로 한다.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 물권행위 봐봐. 갑이 을한테요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줬어. 갑은 을한테 더 줄 게 있어 없어? 그걸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을은 잔금 다 줬어. 더 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하고, 처분행위를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만 하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하는데 처분행위는 누구만 한다? 처분 권한자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의무부담은 누구든지,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 없으면 뭐다? 무효. 그러면 처분행위가 뭐냐?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 다시 봐봐요.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다 아니다? 아닌데 물권행위에 준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권행위는 뭐냐? 봐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뭐를 조금 알아야 되냐면 물권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물권법은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무슨 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 정도만. 알겠죠?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 세 가지만. 이건 제한물권이잖아요. 이건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제한 물권은요,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제한 물권을 변경하는 것, 제한 물권이 소멸하는 것. 즉 뭐냐,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에 관한 것, 물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물권법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전이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 그러니까 등기할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자기 땅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또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전세권, 뭐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권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권행위는 되게 간단해. 딱 두 가지야. 소유권의 이전, 제한 물권의 설정, 변경, 소멸. 다시 소유권의 이전, 그다음에 제한 물권의 설정, 변경, 소멸. 제한 물권보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만 하면 돼.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렇게 나와.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죠.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 공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준물권은 물권은 아니야. 이걸 뭐가 있다? 가령 채권 양도 하나만 하면 돼. 채권 양도 채무인수 있는데요. 채권 양도요. 자 봐봐요. 답이 을한테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에서 우리 시험에 딱 두 번 났어요. 알겠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죠. 갑이 이 채권을 병한테 넘겨 양도한단 말이죠. 채권 양도할 때 뭐면 좋은데요? 차용증 채권 증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서 10월 1일 날 잔금 날짜인데 5월 1일 날 채권을 갑이 병한테 넘긴단 말이죠. 그럼 뭐면 좋은데요? 차용증만 주면 되는 거예요. 채권 증서.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분명히 이건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뭐라고 한다?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 처분행위는 물권에 있는 거거든 원래. 그런데 채권에도 그놈 비슷한 놈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채권에도. 근데 걔들은 물권이 아니다? 아니죠. 채권이잖아 분명히. 그런데 물권하고 비슷하더라.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준물권행위. 그래서 채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게요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럼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뭐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계약이 아닌 것을 묻는 거라고. 그래서 1번 매매, 2번 증여, 3번 교환, 4번 임대차, 5번 채권 양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험이 출제된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이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뭐다? 몇 개 내가 말했죠. 몇 개 암기해야 된다고.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4개 암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대차관계 알겠죠? 그 다음에 도급 정도만 암기하면 돼요.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는 알아야 되죠. 우리 시험범위니까. 증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나오니까. 그러면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 아닌 것은 그 말은 계약이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증여, 4번 임대차, 5번 채권 양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5번 저당권 설정 이렇게. 저당권 설정은 뭐예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뭐예요? 처분행위. 채권 양도는 뭐예요? 준물권행위. 뭐예요? 처분행위.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걸 알아야죠. 이걸 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뭘 보냐면 왜냐하면 유상인이 무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우니까요. 뭘 배우냐? 출연행위하고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출연행위하고요. 여기 출연행위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아닌 거. 그래서 B죠. 비출연행위죠. 그래서 비출연행위. 그러니까 B 보면요. 노래 보면 B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노래 괜찮아? 퍼포먼스는 좀 괜찮은데요. B는 노래가 아니에요. 왜? 아니라잖아요. 처음부터 B는. 알겠죠? 그래서 비출연이죠. 출연행위하고 B하고. 출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무조건요. 일방은 다운이고 상대방은 업되는 거 무조건 출연이에요. 한번 볼까요?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하고요. 증여 한번 보죠. 증여. 매매는요. 유상이에요. 증여는요. 무상이에요. 무상. 한번 봐봐. 갑이 을한테 집을 준대. 갑이 을한테 공짜로. 갑이 을한테요. 이 집을 주겠대. 을한테. 공짜로 주겠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럼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돼? 아들 재산은. 그러니까 중요는 출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죠? 매매 보면 어때요? 갑은 을한테요. 뭐를 해주죠? 등기 해주죠. 등기 해줘봐. 갑을한테 등기 해줘봐. 그럼 갑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을의 재산은 업이죠. 그러면 대금. 을은 또 뭘 지급해야 돼요? 대금을 줘야죠. 대금을 주면 을의 재산은 뭐? 다운. 갑의 재산은 이것을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하는 거야. 다운업. 알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유상은 뭐냐? 유상은요, 주고받는 것이, 유상은 대가성이 있어요. 대가성.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쪽에서 사과 하나 주니까요, 자기는 공짜 싫다고 기어이 가가지고 토마토 하나 사다 준 사람 있죠? 그건 대가성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우리는 공짜로 주면 먹고, 왜? 우리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과 주면 고마워, 먹으면 되지. 가가지고 꼭 가가지고 커피 하나 사오는 사람이 있어. 나는 공짜는 싫어해서 뭐 이렇게. 그건 대가성이죠. 그럼 다음에 뭐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대가성으로 주는 것은, 그런데요, 여기서 사과 하나 줬더니 여기서 뭐라고요? 귤 한 조각 줘. 아까 고마웠어 하면서. 그것은 사과 값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주고는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대가성이 없으면,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상인 거야. 무상. 아무튼 대가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요, 강의해주는, 여러분이 강의를 낸 대가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하고는 학원하고는 뭐예요? 유상인 거예요. 유상. 무슨 알겠죠? 그럼 유상이에요. 유상이면서 무슨 행위다? 출연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좀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흐름하고 뭐 돈 없고 뭐 쓰레기 뒤지고 있고 이러시면 여러분들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줬는데 그분이 나한테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가끔 대가성이 있긴 있어요. 빵 줬는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빵을 줬어. 그럼 째려 먹기는 있죠. 알겠죠? 그럴 때는 섬뜩한 유상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은 고맙다고 하죠. 나한테 반대급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뭐다? 줬죠? 그럼 내 건 다운인데 상대방은 고맙다고 하죠? 업이죠. 출연인데 나한테 받은 게 없죠? 무상인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출연행위는 다 유상이다. OX. 그게 시험에 나와. 출연은 유상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 그러면 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짜는, 무상은 출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알겠죠? 무상행위도 출연에 속한다. 이 말이 중요해. 이해됐죠? 그럼 비출연은 뭐예요? 비출연은 나는 다운되는데 상대방은 업되지 않거나, 상대방 업되는데 나는 다운되지 않는 거. 대리권 수요. 대표적인 대리권 수요. 여러분 대리권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자기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자, 지금 봐. 대리권 줬죠? 집 팔아달라고? 갑의 재산 지금 다운돼서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을의 재산 업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대리권 수요. 암기해요. 대리권 수요 뭐다? 비출연행위다. 대리권 수요는 뭐라고?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는 뭐라고? 비출연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 보면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 혹시 강의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맨 밑에 왼쪽에 한번 보면 형성권이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것은요, 조금 있다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의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형성권의, 여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맨 밑에, 이해 맨 밑에 있죠? 그것을 정리하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